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는 총 15가구로 되어 있고요. 위반 사항도 전혀 없는 건축물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된 신축급의 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고요. 건물의 외관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부동산이 하나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2개의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지금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표시되는 이 부분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잠시 후에 제가 주차장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건물의 외관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연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관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물 전반의 영상 이렇게 한번 더 쭉 보여드리고요. 이제 건물 앞으로 다가가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은 현재 다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1층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 공간은 상당히 넓은데요. 주차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주차 공간은 이렇게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끝에 보면은 도시가스 계량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도시가스 계량함은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202호는 잠겨 있는 걸로 봐서는 퇴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4호와 304호도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나머지 호실들은 전부 다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네, 건물의 뒤편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 전면으로 가서 한번 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전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점검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건물 내부도 지금까지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건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느낌도 나쁘진 않고요. 괜찮은 건물인 것 같아요. 네, 1층이 층고가 상당히 높나 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206호가 위치해 있고 201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205호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204호, 203호 200호 앞에는 이렇게 우편물, 수령 쪽지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건물 내부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306호부터 301호 그리고 305호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302호가 전면에 있고 303호, 304호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제 4층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쭉 둘러볼게요. 4층 천장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4층은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401호가 아마 주인 세대로 보이고요. 401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402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403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변을 끼고 있는 주택이고요. 이쪽으로 진입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입니다. 그리고 1층은 이렇게 2개의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부동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미용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소유자분이 운영을 하셨던 미용실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지금 총 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과 분리형 원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 같은 경우에는 제시의 물건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2022년도식 건물답게 외관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배치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로티 1층 주차 공간의 모습입니다. 상가 뒤편으로 이렇게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총 15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세대당 한 대씩은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차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넉넉한 공간입니다. 주차장 부분에서 바라본 건물의 사진인데요. 건물 뒷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반대편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쪽에는 도시가스 계량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필로티 안쪽으로는 전기 계량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옆에서 보니까 좀 두동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건물의 외관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도시가스 계량함을 보면 202호와 305호, 204호는 퇴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계량함이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열려 있는 걸 보니까 사용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기 계량함도 총 15개로 전부 다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전기가 끊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층의 도면을 보면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이 부동산으로 운영했던 자리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용실로 운영했던 이렇게 큰 면적의 상가이고요. 이 2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부동산과 미용실은 전부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측면으로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 1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도면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던 도면인데요. 감정평가사가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획을 나눠준 것 같아요. 201호와 30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도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고 방이 이렇게 하나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03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도 2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호와 304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205호와 305호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5호와 305호 같은 경우에 욕실은 이렇게 2개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206호와 306호도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의 도면인데요. 4층 401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방은 이렇게 3개가 위치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이런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아마 다락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락은 제시의 물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인 세대에서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호와 203호 같은 경우에도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해 있고요. 이 39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옆쪽으로 보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개별 입지에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근로자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 인근에는 전부 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조금만 축소를 해보면요. 바로 뒤에는 이렇게 안중읍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건물 양 옆으로도 조그만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지도로 봐도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의 토지가 상당히 넓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한 180평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넓은 토지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건물들은 이 반밖에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황이고요. 그리고 인근의 인프라를 보면 인근은 좀 구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는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다가구주택에서 원룸과 투룸에 대한 수요는 거의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주변에 개별 입지의 공장이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변 임차 수요는 그렇게 없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현장 임장을 가서 실제로 주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가구 수가 15가구로 많다 보니까 만실로 운영 가능한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9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45-3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81평 정도 되고 건물의 면적은 264평 정도 됩니다.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큰 주택이고요. 감정가는 27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최저가는 지금 반가격 금액인 13억 4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2월 11일입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방문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건물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6가구, 3층 6가구, 4층은 3가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시의 물건은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다락, 옥탑층이 제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구 수는 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축물이고요. 1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6가구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2년 3월 8일이고요. 승강기도 한 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5개에 15대가 있고요. 15대면 세대당 한 대씩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건축물이고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대항력은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102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1호와 403호 같은 경우에도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301호면 토룸 같은데 월세를 85만 원 정도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03호는 아마 분리형 원룸일 겁니다.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 정도는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도 있지만 잠시 후에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한 번 더 최근 임대 시세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도 월세로 되어 있고 3층도 월세. 이렇게 월세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은 전세 그리고 반은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임차인 수는 총 16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임차인 수로 보면 만실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소멸되는 권리이고요. 토지 등기부를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디스코로 주변의 매각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최근에 매각이 된 게 있는데요. 11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73평이고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있는 주택인데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 건물이 2024년 8월 달에 11억 1천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고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73평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보다 대지 면적이 110평 정도가 작은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최저 매각가가 13억대니까 이 건물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가구 수로 봐도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이 가구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근의 매각 사례를 조금 더 보면요. 2023년 5월 달에 11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로드뷰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2023년 5월 달에 1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1층에 이렇게 상가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2, 3, 4층은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지 면적은 74평으로 대지 면적이 일반적인 면적과 비슷한데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물건의 대지 면적은 180평 정도 되니까 이 물건의 2배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건물이 11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월세 시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 주택이고요. 바로 옆에 월세 매물이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 아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인 것 같아요. 내부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보는 건물이 2022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이와 컨디션은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8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투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65만 원짜리 매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이 네이버 부동산 시세로 대략적인 월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임대 현황입니다. 101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2호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되어 있었죠. 투룸은 전부 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2호와 403호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차 만실을 구성하고 나면 보증금의 합계는 1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월세는 총 1,000만 원 가량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건물에서 만실로 운영을 했을 때 월 1,000이 나온다. 정말 괜찮은 집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27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예상 입찰 금액은 제가 대략적으로 최저가에서 조금 높여서 14억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금액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차를 이렇게 전부 다 만실로 세팅을 하고 나면요. 최종 수익률은 9.5% 정도가 됩니다. 9.5%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인데요. 위반사항도 없고 2022년식 신축급 건물이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건물인데요.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엘리베이터는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